그래서 이 네 작품 중에서 굳이 한 작품만을 봐야 한다면 저의 선택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데스입니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작품 다 보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날에 이렇게 커다란 작품들이 동시에 개봉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볼까 말까 리뷰할 작품은 추창민 감독의 행복의 나라, 미셸 공드리의 솔루션북, 헤드 알바레즈 감독의 에이리언 로몰루스, 그리고 정희석 감독의 트위스터스입니다. 네 작품,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바쁘다. 볼까 말까 리뷰는 스포일러 없는 개인 의견으로 가득한 후기 영상으로 취향에 따라 극장 신작을 추천 또는 비추천하는 콘텐츠입니다. 볼까 말까. 이번 편에 내 작품이나 하는 관계로 아래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여서 원하시는 영화 리뷰를 바로바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보셔도 좋아요. 볼까 말까. 영화 행복의 나라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연출한 추창민 감독의 신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가장 짧은 기간의 정치 재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며, 실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홍주 육군대령과 그를 변호한 태윤기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재판 영화입니다.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서울의 봄 속 시기와 맞물리는 시간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영화가 내뿜고 있는 분위기도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결을 지닌 영화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선악 구분 없이 색다른 시선에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아 또 다른 주제의식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행복의 나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영화가 진행될수록 극적으로 긴장이 되거나 서울의 봄처럼 선과 악을 뚜렷이 나누어서 치열하게 대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의 봄의 스케일과 긴장감 넘치는 흐름을 기대하셨거나 혹은 큰 울림을 만들었던 변호인을 기대하셨다면 영화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간혹 신파적 장면과 영화의 메시지나 인물들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감동, 억지 메시지 혹은 민주주의 만세!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주제를 지닌 영화이니만큼 어떤 분은 의아하게 또 어떤 분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호불호가 여기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진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애매한 포지션의 주제를 가진 영화였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배우들이 엄청난 텐션과 연기력으로 런닝타임 2시간을 가득 채워서 빈틈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익살스럽고 서글서글한 조정석이 간만에 보여주는 진지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연기는 매력적이었고, 특히 전두환 역할을 맡은 유재명 배우의 캐릭터 연기와 표현은 서울의 봄 황정민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악의 모습을 해석하고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선균 배우의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영화관 스크린 연기를 본다는 것은 영화를 보는 동안 한 프레임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극이지만 그다지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 친구, 연인 혼자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화입니다. 다만 팝콘 무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볼까 말까. 이터널 선샤인으로 유명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신작입니다. 공드리의 2013년 작품 무드 인디고의 후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풀어낸 자전적 영화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귀여운 상상력과 사랑스러움이 한껏 묻어났을까요?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 수면의 과학 이후로 어딘가 지지부진해진 그의 영화 세계가 다시 빛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기자기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정신없는 프랑스식 시시콜콜한 유머가 가미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거나 혹은 만들어 봤다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영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꿈꾸는 게 있고 그걸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영화를 보고 느끼는 바가 적지 않게 있을 듯 합니다. 세 번째, 공들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하고 기발한 장면들은 몇몇 장면 등장을 했지만 내용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디어가 기발하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번째, 이 영화는 분명히 예술 영화입니다. 기승전결, 메시지, 갈등, 사건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이자 영화감독 마크라는 캐릭터가 그다지 사랑스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고집세고 욱하기 바쁘고 집중을 못해요. 그치만 그런 인물도 매력있게 느껴지는 장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금쪽이로 인식될 듯 하네요. 조금은 짜증나고 답답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힐링, 유머, 신박한 아이디어보다는 미셸 공드리의 자전적 세계관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만큼 미셸 공드리를 평소에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이터널 선샤인만 아신다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초반의 재미난 설정에 푹 빠져들었다가 점점 발전이 없는 이야기와 반복적인 진행에 몰입을 조금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컷에서 꽤 큰 울림을 받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터널 선샤인이 최고긴 최고다. 볼까 말까? 에이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으로 1979년 개봉한 에이리언 1편과 86년 개봉한 에이리언 2편 그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이리언 로몰루스는 이블데드, 맨 인 더 다크 등 쫄깃하고 부족함이 없는 공포영화를 연출한 페드 알바레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에이리언의 정체성은 SF, 거대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스페이스 호러다 라는 믿음을 가진 여러 에이리언 시리즈 팬들 사이에서 꽤 높은 기대와 만족도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저 역시 기대를 잔뜩 하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람한 에이리언 로몰루스 추천하는가 비추천하는가? 첫 번째, 에이리언은 기대했던 대로 완벽한 호러 영화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나머지는 인물들이 처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호러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토리나 메시지가 더 강조되고 어떤 드라마적 요소들을 더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영화는 인물들이 에일리언의 공격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다예요. 하지만 뭐 우주 배경을 했다? 스페이스 호러물은 사실 그다지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공포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추천 드립니다. 두 번째, 앞서 에일리언 1과 2의 중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모르고 가셔도 전혀 문제없는 별개의 영화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1편 정도 보시고 가신다면 영화에 나오는 여러가지 요소들, 대사, 상황에 조금 더 쉽게 몰입하고 반가움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불이 아니라 15세 관람가이니만큼 이블데드의 잔인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뚫고 나오는 체스트버스터, 산성피로 신체가 훼손되는 등 폭력성이 다소 높은 장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깜짝 놀래키는 점프 스퀘어가 3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아요. 주의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되게 잘 놀라거든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비명은 안 질렀어요. 네 번째, 맨 인 더 다크를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드리지만 그냥 이 영화는 맨 인 더 다크 우주 버전이라고 알고 가시면 덜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전투 만렙 할아버지가 에이리언으로 바뀌었을 뿐 두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유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걸출한 공포영화 감독답게 이번에도 역시 기존의 요소들을 한껏 활용하고 새롭고 기발한 조건들까지 추가로 등장하여서 와, 이 장면 색다른데? 하면서 관람했습니다. 그만큼 영리하고 쫄깃한 장면들이 다수 등장하여서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IMAX나 4DX 등 특수관에서도 상영을 하던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관도 충분할 듯 하고요. 화려한 액션, 광활한 우주 배경이 그다지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블데드와 맨 인 더 다크를 너무 재밌게 봐서 기대를 한껏 했는데 생각보다 스토리적으로 너무 평범해서 아쉽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걸 표현해냈다고? 와, 이걸 이렇게 풀어냈다고? 하는 식의 지능적인 호러 표현에 아주 감탄을 하면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치관 일행은 몰입 자체를 못했다고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네요. 볼까 말까?
아카데미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영화 미나리로 데이트를 쳤던 정이삭 감독이 트위스터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엥? 처음에 이 정보를 접하고 뜨악했어요. 와. 이 트위스터스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봉 첫 주 미국에서 1,100억 벌었대요. 아, 이거 참고로 제작비는 2,000억이었습니다. 과연 자그맣고 잔잔한 이야기였던 미나리에 이어서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도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4DX로 보면 정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위스터스는 4DX로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저 개인적으로 사실 4DX를 보고서 좋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막 이상한 장면에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또 생각보다 모션 없는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럼 돈이 아깝고 언제 어디서 쿡쿡 찌르고 또 물도 튀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영화만큼 달랐습니다. 진짜 달랐어요. 왜냐 이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4DX에서 활용되는 특수효과들이 영화 속 특수효과들과 매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영화의 장면들이 굉장히 직관적에서 뜬금없게 느껴지는 4D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영화 속에서 비바람이 불면 영화관에 비바람이 불고 달리는 차가 토네이도에 들어가면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와 미쳤다. 와 이거 언제 끝나. 와 씨. 일단 가장 중요한 토네이도 장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의자 모션과도 싱크로율이 아주 좋았고 마치 주인공이 탄 차에 함께 탄 느낌이라 너무 공포스러워서 모션이 없는 장면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의자에 다시 제대로 앉아야 했고요. 네. 미끄러져서. 그리고 기타 특수효과들도 아주 영화에 어울리게 구사가 되었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장면에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안경을 쓰고 영화를 봤는데 안경을 한 두 번 정도 닦았던 것 같아요. 모자를 쓰니까 그나마 안경에 덜 묻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물 쏘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덜 찝찝하기도 하고요. 모션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거의 2시간짜리 놀이기구였어요. 전 놀이기구 참고로 좋아합니다. 안전벨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꽉 잡고 갔고요. 팝콘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럿 있었는데 괜찮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영화가 끝나고 어린 아이들도 웃으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안전은 한 듯 합니다. 어쨌든 저는 덕분에 아주 잘 몰입할 수 있었는데 평소에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힘든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비추천드립니다. 저도 힘들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인물들의 심정에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4DX 상영관이 지금은 좋은 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텐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트위스터스는 4DX로 보시는 거 돈값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영화 자체가 별로면 뭐가 좋든 간에 별로인 경험일 텐데 영화의 연출력, 스토리도 부족함 없이 무난하게 잘 즐길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엄청난 장점도 없지만 단점 하나 없이 아주 무난히 잘 만들어진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반관, 아이맥스관 상관없이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4DX 스크린이 큰 상영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번 더 4DX로 보려고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이니까요. 볼까 말까. 네, 이렇게 해서 8월 14일 개봉한 4작품을 모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 보실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이 4작품 중에서 굳이 한 작품만을 봐야 한다면 저의 선택은 트위스터스를 뽑겠습니다. 후후. 무더운 여름날 큰 불편함 없이 그리고 또 취향을 타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미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볼까 말까도 기대가 되시고 이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 4작품 중에서 보신 영화가 있으시다면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없는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영화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댓글 남기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볼까 말까까지 행복하세요.